자, 오늘부터 수열의 합 새로운 단어를 들어가는데 첫째 이제 합의 기호. 자, 이렇게 생기려면 이제 시그마라고 있습니다. 시그마. 그리스 문자에서 나온 거겠죠. 시그마. 이건 이제 합을 나타내는 기호다. 수열의 합을 나타낼 때 이 시그마라는 기호를 쓰는데, 자, 어떻게 쓰는가 하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예를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보죠. 1의 제곱, 2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하는, 일명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거는 등차 수열도 등비 수열도 아니고 어떤 그 제곱수의 수열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열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이거의 일반항은 뭐라고 나타낼 수 있겠냐? 당연히 n번째 항을 n의 식으로 쓴 거니까 이게 이제 일반항인 거죠. n번째 항, 그 n의 제곱이 바로 그 항의 값이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얘를 다 더하자 그래요. 더하자. 요거를 다 더하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해서 n항까지 더해보자. n제곱. 이렇게 있을 때 이걸 매번 우리가 이렇게 쓰면은 이제 귀찮잖아요. 힘들기도 하고 알아보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요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이렇게 씁니다. 자, 우리가 1항부터 n항까지 1부터 n까지 자연수가 쭉 하나씩 올라가면서 변해야 된단 말이야. 그거를 하나의 변수 k로 두고 k가 1서부터 시작한다. 요즘 보면 위에도 밑에도 이렇게 선이 있으니까 밑에다가 이걸 쓰고 위에는 k가 어디까지? n까지 간다. 그래서 k는 n이 아니라 그냥 n만 씁니다. 왜냐면 뭐가 n까지 가냐 하는 건 밑에 이미 있잖아요. 그죠? k가 1부터 n까지. 그래서 위에는 그냥 n만 써요. 첫째 항, 마지막 항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항, 마지막 항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 k에 따라서 어떻게 했냐면 자, 이렇게 k의 제곱. 그러면 k가 1일 때는 여기 들어가서 함수처럼 여기 딱 들어가서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k가 또 하나 이제 늘어나서 2의 제곱이 되면 얘가 되고 3 들어가면 3제곱, 4 들어가면 4제곱 해서 쭉 해가지고 1부터 n까지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n까지 집어넣으면 요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이보다 이렇게 줄여서 기호로 나타내는 것이 훨씬 보기도 좋고 칸도 적게 들고 경제적이고 알아보기도 쉽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합의 기호 시그마의 사용법입니다. 되겠죠? 자, 이거 이제 일반화 시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k제곱이라고 하는 게 뭔가? k제곱이라고 하는 건요, 이 n제곱, 즉 일반항에서 n 대신에 변수 k를 넣은 거죠. n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변수로 생각해 왔지만 여기서 이제 n번째 항, 마지막 항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합에서의 마지막 항 k라고 하는 변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부터 n까지 변하는 k라는 변수, 그 k에 관한 식으로 일반항을 쓰는 거니까 요건 이제 우리가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면 ak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는 합의 기호는 어떻게 나타내냐? k가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하죠? 그러니까 일반항에 따라서 좀 쓰이는 형태는 달라질 수 있겠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수열 A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합의 기호 시그마와 일반항 AK. 일반항인데 이제 우리가 요거 K라고 쓴 거죠. n이 아니라, 그죠? 이걸 써서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냐?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해줘 A의 n까지 합을 나타내면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다. 이건 이제 표현만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서 뭐 답을 바로 구해주는 건 아닙니다. 답은 어차피 우리가 따로 계산해서 구해야 돼요. 1에서부터 n까지 AK 이렇게. 자, n이 아니라 k를 쓴 이유는 n이 이제 맨 마지막 항으로서 상수 취급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변수 k가 필요했던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 내용 잠깐만 읽어볼게요. ak에서 k 대신 다른 문자를 사용하여 나타내어도 같은 수열의 합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서 k가 1에서부터 n까지 변하는데 ak, 이 k가 변수로 들어갔죠. 근데 이 k라는 변수를 다른 걸로 바꿔도 된다는 거야. i가 1에서부터 n까지 ai, 요거랑 같기만 하면 되는 거죠. s가 1에서부터 n까지 변하는 변수인데 as 다 뭐야? 다 요걸 나타내는 겁니다. 1항부터 n항까지 다 똑같이 요거를 나타내는 개념이에요. 요 세 가지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변수를 꼭 굳이 k를 안 써도 되는 거죠. k를 안 써도
상관이 없다. 같은 의미만 나타낼 수 있으면 된다. 자, 그 밑에 예를 한번 잠깐 볼게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당연하게 생각할 텐데 처음이니까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열 2, 2의 제곱, 2의 3승, 2의 4승, 이거 뭐예요? 등비수열이죠. 첫째 항 2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인데 이 등비수열의 1항부터 10항까지 합을 시그마를 사용해서 나타내보자.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타내보는 거예요. 표현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 K번째 항은 2의 K승 이렇게 일반항이 나타나겠죠?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승인데 여기서는 K로 그걸 쓰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K번째 항을 K로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n을 맨 끝항으로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K를 이용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일반항이니까 시그마 뒤에 일반항을 붙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표현은 시그마 뒤에 일반항을 붙여준다. 그래서 2의 1승, 2의 2승 해가지고 2의 10승까지 합은 K가 1부터 10까지 변하는데 2의 K승이 합이다.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긴 걸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쓰니까 얼마나 간단해. 물론 이것이 어떤 그 값을 의미하는 건데 그 값이 뭔지는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 공식으로 구해야 돼요. 그죠? 이걸 구하려면 이제 이런 게 쓰이겠죠. 이렇게 쓰입니다. 첫째 항 공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접 구해야 돼요. 하지만 구하지 않고 그냥 표현만 할 때는 이런 합의 의미를 표현만 할 때는 이게 굉장히 편하겠죠. 왜냐면 일반항에다가 시그마만 딱 붙이면 되니까 몇 항부터 몇 항까지 딱 정의해가지고. 두 번째 수열 2n 플러스 1. 요게 이제 일반항이죠. 이건 뭡니까? 홀수 수열이죠.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 요거의 첫째 항부터 제 20항까지의 합 S20을 시그마를 사용해서 나타내보면 어떻게 되느냐. 일반항이 2n 플러스 1이니까 요거를 K로 바꿔서 2K 플러스 1이다. 요거를 그대로 시그마 옆에다 갖다 붙여넣기만 하면 된다. 요게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S20이 되는 거예요. A1부터 A20까지 합인 거죠. 그죠? 요게 이제 일반항이 여기다 싹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AK인 거죠. 여기 AK. 자, 그 다음에 요러한 수열의 합을 보자. 얘는 뭡니까? 1에서부터 5까지 이제 5개의 항을 더한 건데 이것도 등비수열이죠. 그죠? 공비가 2네요. 첫째 항은 3이 아니라 이번엔 첫째 항이 6입니다. 그죠? K-1이 좀 K니까 첫째 항이 K에다 1 넣어보면 6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을 자, 시그마를 사용하지 않은 합의 걸로 나타내보자. 그럼 K에다 1 집어넣어서 요거, K에다 2 집어넣어서 이거, 3 집어넣어서 이거, 4 집어넣어서 이거, 5 집어넣어서 이거. 요걸 일일이 그대로 갖다 쓰기만 하면 돼요. 풀어서 써주는 거죠. 풀어서. 값을 구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걸 구하려면 이제 우리가 이걸 직접 다 계산하기보다는 등비수열의 합 공식 같은 걸 이용하겠지. 하지만 어쨌든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쭉 풀어서 나타낼 수도 있고 보통 요걸 갖다 우리가 이렇게 딱 줄여서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시죠? 그래서 시그마는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표현의 편리함, 간략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쓰는 거고 답을 구해주진 않는다. 단지 표현 방법일 뿐이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걸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시그마의 성질 부분까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에 보면 시그마의 기본 성질이라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정리되어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는 그냥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K가 1에서부터 N까지 AK 뿔마 BK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얘가 어떻게 되냐? 얘가 말하자면 이제 이 시그마가 기호가 분배가 되는 겁니다. 이 수학 기호가 그냥 분배가 되는 거예요.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AK 그 다음에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BK다. 이걸 이제 이렇게 분배시킬 수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다. 자, 주의할 거는 뭡니까? 주의할 거는 이 곱이나 몫에 대해서는 분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돼 있다. 그럼 이걸 갖다가 분배해가지고 말이야. 시그마 AK 곱하기 시그마 BK. 물론 여기 이제 K가 1부터 N까지. K가 1부터 N까지.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거는 같지 않다. 하는 겁니다. 주의하세요. 덧셈, 뺄셈에 대해서만 분배가 되고 곱셈, 나눗셈은 분배가 되지 않는다.
요거를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성질은 뭐냐? 여기 CAK는 C 곱하기 시그마 AK다. 이 뭐야?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 AK라고 하는 일반항 앞에 곱해져 있는 상수 C는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 이거 밖으로 나올 수 있다. 밖이라는 거는 이 시그마 바깥으로 나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요거 이제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건 좀 이따가 밑에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렇다는 것만 알고 곱해져 있는 상수는 시그마 밖으로 아예 나갈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C는 CN이다. 자, 이건 뭐냐? 여기 보면 일반항이 있어야 할 자리에 K에 관한 식이 없고 그냥 상수 C만 있죠. 이럴 때는 그냥 C가 N번 더해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것이 증명이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그걸 그냥 살펴보는 걸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죠. 자, 잠깐 내려보겠습니다. 시그마 기본 성질의 증명 첫 번째는 분배가 가능하다. 덧셈펠셈에서 분배가 가능하다는 건데, 지금 보세요. AK 뿔마 BK라는 게 이제 만약에 일반항이다. 요게 이제 하나의 새로운, 어떻게 된 거예요? 새로운 그 수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수열을 합한 새로운 수열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C라는 수열을 갖다가 이 A, B 두 개로 만약에 갈릴 수 있다 그러면, 합이나 차로 갈릴 수 있다 그러면, 그걸 각각으로 이렇게 분배해서 더해도 된다.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K가 1부터 N까지 변하면서 여기다 하나씩 집어넣어보죠. K가 1일 때는 뭐예요? 이건 A1, B1의 합이죠. A1, B1. 그죠? 그러니까 이게 C1인 거야, 이게. 그지? 이게 C1. 그 다음에 K가 2일 때는 C2. C2가 뭐야? A2, B2겠죠. 그거에 더하기. 혹은 뭐 이게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CN까지 쭉 써보면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합이니까 요 앞에 있는 것들만 싹 모아가지고 따로 쭉 더한 거. 그죠? 그 다음에 뒤에 거, B만 모아서 싹 더한 거. 이걸 따로따로 계산해가지고 더하거나 아니면 B 앞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저 마이너스를 묶어서 전체를 만약 더한 걸 빼도 결과는 이렇게 계산하나 이렇게 계산하나 마찬가지겠죠. 그죠? 결과는 마찬가지야. 근데 얘가 바로 뭡니까? 얘가 이게 되는 거고요. 그죠? A의 합. A라는 수열의 합이죠. 얘가 B라는 수열의 합이다. 그죠?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다 똑같은 거니까 시그마를 이렇게 두 개로 분배해서 따로따로 합을 계산해 갖고 더해도 각각의 항을 더해서 그거를 다시 전체 수열의 합을 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이 원리를 생각하면 당연한 거죠. 그죠? 만약에 이게 항이 3개가 돼도 마찬가지죠. A, B, C 3개의 수열의 합이 있다 그러면 그 어떻게? 시그마를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뭐 3개를 갖다가 붙이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수가 곱해져 있을 때, 그래서 여기도 K 대신에 1, 2, 3 한번 쭉 넣어보자. 이거 쭉 넣어보면은 CA1, CA2, CA3 해가지고 쭉 해갖고 CAN까지 합이겠죠. 그러면 여기 뭐야? C는 그냥 다 각 항에 곱해져 있단 말이야. 그럼 이 C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앞으로 쭉 묶어서 인수분해하듯이 묶어가지고 공통인수로 뽑아버리면은 A1에서 AN까지 합이니까 바로 얘가 되는 거죠. 시그마 K가 1에서 N까지 AK 합. 자, 그리고 앞에 C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얘가 마치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서 곱해진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게 많이 복잡할 때 곱해져 있는 건 밖으로 빼서 따로 나중에 합을 다 구한 다음에 한 번에 곱해주는 게 좋겠다. 되겠습니까? 자, 3번하고 2번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데 3번은 여기에 그 K에 관한 식이 없는 거예요. 2번은 K에 관한 식이 있는 거고 이거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 두 개 구분 잘하세요. 자, 그 3번 같은 경우에는 K가 1에서부터 N까지 변할 때 K에 관한 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C가 더해집니다. K가 뭐 1이 됐든 2가 됐든 무조건 C만 더해지는 거야. 그래서 C 더하기 C 더하기 C 더해가지고 C가 K가 1에서부터 N까지 쭉 N번 변하면서 C만 더해지는 거니까 CN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나요? 자, 알겠어요? 그래서 C가 N개 있으니까 그냥 C 곱하기 N이다. 하는 거죠. 이 두 개가 곱해지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이 두 개가 이렇게 곱해진다. 그죠? 자, 구분 잘해야 됩니다. 2번하고 3번 구분 잘해야 돼요. 자, 그 밑에 주의라고 되어 있는 거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10까지 X, 요거는 1에서부터 10까지 더하라는 뜻이 아니다. 왜 아니냐? 여기 K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X는 우리가 변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냥 C처럼 상수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뭡니까? X만 10번 더해진 거다. K에 관한 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K가 아니라 X면 X가 1에서부터 10까지 변하니까 이게 맞겠죠. 1에서부터 10까지 합인데 지금 이 경우는 변수는 K고 여기 옆에 있는 건 X니까 K가 1에서부터 10까지 변하더라도 더해지는 건 K에 관한 게 아니라 그냥 X만 10개 더해져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3번에 해당되는 개념인 거죠. 그죠? 이걸 주의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자, 합의 기호 시그마의 그 사용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A4, A5, A6 해가지고 A10까지 지금 뭐야? A라는 수열의 제4항부터 10항까지 총 몇 개입니까? 7개 항의 합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자, 이걸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건데, 우리가 K라고 하는 변수를 자, 1에서부터라고 보통 쓰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꼭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죠. 4항부터 시작하니까 4부터 10까지 변한다. 이렇게 쓰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4부터 10까지 K가 변해. 4, 5, 6, 7, 8, 9, 10 변하면서 AK를 다 더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되겠지. 그죠? 그럼 요게 바로 이거를 그냥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그 항이 굳이 꼭 1이어야 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끝항은 뭐 여기다 맞춰주면 되는 거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다. 뭐냐? 굳이 1에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만약 이걸 쓰고 싶다 그러면 이거에서 1에서부터 10항, 1항부터 10항까지 합해서 1항부터 3항까지 합을 뺀 걸로 나타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S10에서 S3을 빼가지고 4항에서 10항까지 7개 항의 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표현은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1항부터 시작하는 걸로 표현을 바꿔서 쓸 수도 있다. 그럼 1항부터 시작하는 걸로 바꿔 쓰는 이유는 뭐냐? 근데 뒤에 보면 이제 이게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이 대부분 1서부터 시작합니다. 1항부터 시작하는 걸로 우리가 공식을 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바꿔서 쓰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자, n번째 항부터 am부터 an까지 요 합을 나타내려 그러면은 m부터 시작해서 n까지 변수 k를 변화시켜줘 가면서 ak를 합해주면 된다. 요것을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요거를 이제 바꿔서 표현하면 즉 첫 항부터 합으로 표현을 하면 첫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해서 우리가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그죠? m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된다. 위에서 설명한 걸 그대로 일반화시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요거요. 자, 요거 이제 문자로 한 게 좀 이해가 받아들이기가 좀 이렇게 쉽지 않으면은 이 구체적인 숫자로 한 게 좀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살펴보자 그러면은 이런 게 있어요. 시그마 AK와 AN과의 관계. 그런데 이건 뭐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냐면 1항부터 n항까지 AK의 합. 그래서 요거는 SN이죠. 그죠? A1부터 AN까지 합이니까. 근데 만약 끝항이 n항이 아니고 n-1번째 항이면 어떻게 될까? K가 1에서부터 n-1까지 AK다. 그러면 A1서부터 AN-1까지 합이니까 우리는 이걸 SN-1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얘하고 얘가 이게 있으면 우리가 앞에서 뭐가 있어요?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면은 AN이 나오잖아요. 맨 마지막 번째 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시그마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보고 이게가 이거를 의미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여기서 바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굳이 이걸로 표현을 바꿔보지 않더라도 이걸 보고 찾아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겠죠? 자, 요까지 내용 정리가 됐으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 확인 코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연습을 꼭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바로 뒤로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일시정지 하시고 개념 확인 코너 문제 연습 다 해보고 나서 필수 예제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